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순환기내과에서 중재 파트를 맡고 있는 이양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아주굿닥터에서는 흔히 심장마비로 알고 있는 심근경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심근경색은 어떤 질병인가요?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질환을 말합니다. 심장은 간상동맥이라고 해서 혈관 3개가 각각의 부분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간상동맥으로 갑자기 혈전이 발생을 하면서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 심장 근육들이 산소를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허혈이나 경색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허혈은 탄소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심장 근육이 힘들어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경색은 정도가 심해서 심장 근육이 썩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심근경색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심근경색은 대표적으로 간상동맥에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면 플락이 형성이 됩니다. 취약한 플락이 파열이 되면 그쪽으로 혈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혈전이 발생하면 갑자기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쪽 이하로 먹여 살리던 심장 근육들이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원인들로는 다른 부분에서 발생한 혈전이 날라와서 막히는 경우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상동맥에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혈전이 발생해서 막히는 경우들이 있고 연축이 심해서 아예 막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근경색과 협심증이 비슷한 줄 알았는데 두 질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심근경색을 급성 간상동맥 증후군이라고 하고 협심증은 만성 간상동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보통 협심증 같은 경우는 만성이기 때문에 서서히 증상이 악화되고 긴 시간을 가지고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반면에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간상동맥 질환이 완전히 내강을 다 막진 않았다 해도 혈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근들은 허혈에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혀버리니까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악성 부정맥이 발생하게 되고 급사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과적으로는 초응급질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보통 협심증과는 다르게 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게 되고 식은땀이라든지 아니면 혈압저하라든지 다른 증상들이 좀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간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협심증은 20분을 넘지 않습니다. 휴식을 취하게 되면 대부분 호전이 되는데 심근경색이라든지 발생하게 되면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호전되지 않습니다.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시간도 30분 이상이 지속이 되고 통증도 협심증보다는 훨씬 더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심증이 있었던 분들도 평상시랑 다른 통증이 나타난다면 응급실로 빨리 내원하셔야 됩니다. 심근경색 발생 시 응급처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증상은 의식소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응급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도와줄 사람이 있다 하면 본인은 빨리 흉부 압박을 시작을 하고 119를 다른 사람한테 불러달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아니면 본인밖에 없다. 흉부 압박보다도 빨리 119에 신고를 하셔서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흉부 압박이 이루어질 때는 BLS라고 해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CPR 교육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그 안정 그리고 애우들을 좋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대상이 있을까요? 심근경색은 대부분 이제 동맥경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진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아니면 심장질환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흡연자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젊다 해도 흡연이라든지 그런 위험인자에 대해서 줄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심근경색의 합병증도 동반될 것 같아요. 심근경색의 합병증은 무엇이 있나요? 대표적인 합병증은 악성 부정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악성 부정맥이 무서운 점은 심정지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CPR이라든지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요. 머리로 가는 혈류가 감소한 채로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신경학적 애우가 나쁠 수도 있고 다른 장기들로 가는 혈류도 그 기간 동안은 잘 못 가는 거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이 죽는 거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상실이 유발될 수가 있고 차후에 심부전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심부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심장 이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실에 중격이 파열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승모판에 역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위험한 심근경색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심근경색이 의심이 되신다면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응급실로 오시게 되면 어떻게 가슴이 아픈지, 기존에 어떤 병이 있는지, 그리고 무슨 약을 드시고 계셨는지를 물어볼 겁니다. 문진들을 통해서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심전도를 찍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장 초음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심장의 기능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합병증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심근경색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심근경색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물 치료입니다. 항혈소판제라고 해서 아스피린이나 플라비스 같은 약들을 쓰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헤파린이라고 해서 항응고제를 쓰게 됩니다. 혈전들을 좀 녹이는 효과도 있고 차후에 다른 혈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효과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고용량 스타틴을 써서 지금 있는 플라그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콜레스테롤 혈증이 높은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치료를 해서 차후에 발생하는 이벤트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위험인자들에 대해서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심근경색의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심근경색의 고위험 인자들을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심근경색을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사람들에서 1차 예방의 효과도 있고 재발을 예방하는 2차 예방의 효과도 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질환들을 잘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못지않게 올바른 식습관이나 적절한 운동들을 하시는 게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심근경색이 오셨는데 본인이 한 번도 검진을 받으신 적이 없어서 병이 없다고 믿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고위험 인자들을 관리하지 않고 계속 놔둔다면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성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진단받고 관리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심근경색을 걱정하는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심근경색은 초응급 질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심근경색이 의심된다면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많은 심장 근육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을 내원하셔서 전문의들의 진료를 보는 게 환자분들의 애우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